자, 오늘은 6절에 있는 베이시스 내용을 좀 마저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 보고 퀴즈 진행하는 순서로 할게요. 6절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베이시스와 관련된 그 중요한 정리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과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할게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그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그러한 집합을 베이시스 기저라고 부르는데 그 기저의 이제 특성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하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theorem 1.9에서는 그러한 이제 기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이제 한 가지 그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theorem 1.9에서는 지금 간단하게 적어보면 S가 V는 벡터 공간이고요. 벡터 공간 V를 생성하는 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finite 하다라는 조건이 일단 필요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 벡터 공간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녀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finite generating set이 있으면 그것을 줄여서 reduce해서 finite basis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이제 원소의 개수들을 좀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역할하는 theorem 1.10이었는데요. replacement theorem이라고 했었죠. 자, replacement theorem은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 조건이 앞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G가 finite 한 generating set이 하나 있고요. 자, G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두고 이 녀석이 finite generating set이니까 G가 이제 스팬하는 셋이 스팬하는 벡터 공간이 V 전체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집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L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G는 V의 부분 집합이면서 L이라고 하는 또 파이나이트한 셋이 있죠. L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m개라고 두고 물론 L의 조건 중 하나가 linearly independent generating set 하나 그 다음에 finite linearly independent set 하나가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뭐 m하고 n을 쓴다기보다 바로 다이렉트하게 쓰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제너레이팅 하는 셋의 원소의 개수보다 같거나 작다. 파이나이트한 제너레이팅 셋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 두 번째로 G에 있는 부분 집합 H가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G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몇 개를 지금 L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m개라고 하면 m개를 L에 있는 벡터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체하고 남은 게 지금 H를 구성하는 벡터들이에요. 자, 그래서 H를 이제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는 스몰 n 마이너스 스몰 m 개로 구성되어 있고, 교체를 했을 때 그 G 자체가 V를 생성을 하는데, G에 있는 m개 원소를 G에 있는 m개 원소를 L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하지 않은 나머지 벡터들로 구성된 집합이 H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우리가 H를 구성할 수 있다. 혹은 G에 있는 m개 벡터를 L에 있는 벡터로 교체를 하더라도 여전히 스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 시어렘 1.10으로부터 첫 번째 얻는 콜로러리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벡터 공간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말은 그냥 베이시스라고 두면, 시어렘 1.10으로부터 얻는 사실이 임의의 베이시스, 얘가 파이나이트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인피니트일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파이나이트한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면 이 임의의 베이시스 V의 베이시스도 파이나이트하고 유한집합일 뿐만 아니라 그 원소의 개수가 이 파이나이트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랑 동일해요. 감마가 어떤 베이시스든지 상관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벡터 공간 V가 파이나이트 베이시스를 가지면 V의 모든 베이시스는 원소의 개수가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파이나이트 베이시스를 가지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벡터 공간 중에서 파이나이트 베이시스가 존재하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는 말로 부르기로 했고요. 자, 그렇지 않은 벡터 공간을, 즉 파이나이트 베이시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러한 벡터 공간을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경우에는 뜻이 이 뜻이니까 콜로러리 1에 의해서 V의 베이시스는 전부 다 원소의 개수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그 동일한 값을 디멘전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콜로러리 두 가지를 더, 콜로러리 두 번째 거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네. 자, 콜로러리 2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일단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이제 가정한 다음에 그런 건 유한차원 벡터 공간의 특성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인데 디멘전이 지금 n이다 라고 이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V의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임의의 finite generating set이 있다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크다예요. 그래서 적어도 n개를 포함하고 있다. 네.
콜로롤의 첫 번째 내용을 좀 보면은 G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 사실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콜로롤이 원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다 쓰자.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 벡터 공간 V의 차원이 유한 차원이고 그리고 L이 1차 독립이면 그러면 이 L의 원소의 개수는 스몰 m보다는 같거나 작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이제 콜로롤의 원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 사실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자,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작고 제너레이팅을 하는 경우에는 같거나 크다 라는 거죠. 그죠?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너레이팅 하면서 제너레이팅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n개로 구성되어 있다. n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제너레이팅 셋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방금 CRM 1.9의 내용을 이제 지웠는데 CRM 1.9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지금 여기 콜로리 A의 1번의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쪽을 먼저 하는 거죠.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팅 셋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상태니까 CRM 1.9를 생각을 해보면 CRM 1.9가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팅 셋이 있으면 리듀스에서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1.9에 의해서 G라고 썼죠. 자, G의 부분 집합이면서 베이시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CRM 1.9에 의하면. 자, 그런데 콜로롤이 원에서 베이시스 원소의 개수는 모두 뭐랑 같다? 디멘전과 같다. 자, 베타가 제너레이팅 셋의 부분 집합이니까 베타의 원소의 개수하고 G의 원소의 개수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비교하면 당연히 G가 더 같거나 크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얘가 얘보다 이제 같거나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됐고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경우, 자, 만일에 제너레이팅하는 셋의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동일하다 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얻은 이 부등식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G의 부분 집합이 베타인데 베타의 원소의 개수하고 G의 원소의 개수가 같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그냥 베타 이퀄 G가 되겠죠. 유한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요. 부분 집합이면서 그러면 같은 집합일 수밖에 없죠.
근데 베이시스로 잡았으니까 베타가 G 자체가 베이시스가 되겠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작다고 했는데 원소 개수가. 자, 이 경우에 1번 경우는 유사하게 한번. 그러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면서 원소 개수가 정확하게 디멘전과 같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베이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두 번째 얘기예요. 자, 벡터 공간 V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n개다. 여기 n개다. 그러면 그 집합은 베이시스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지금 요 두 번째 A하고 B하고 그 관계를 여러분들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리플레이스먼트 시어렘을 이번엔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얘기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L이라고 하는 집합이 이 명제에 나오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을 L이라고 쓰도록 하죠. 자, 지금 조건이 L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는 거죠. 자, 리플레이스먼트 시어렘을 적용해 보면 자, 원소의 개수 비교하는 거는 뭐 특별할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던 얘기, 즉 어떠한 H가 존재한다. 부분 집합. 뭐에? 제너레이팅 셋에. 자, 여기서는 제너레이팅 셋이 특별히 없으니까 뭘로 잡을까요? 자, 지금 V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공간인 거니까 파이나이트 베이시스가 최소한 하나는 있겠죠? 파이나이트 베이시스를 하나 잡아서 그걸 베타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제너레이팅 할 테니까 CRM 1.10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제너레이팅 셋 베이시스의 부분 집합으로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냐면, 합집합을 해서 벡터 공간 전체를 스팬하고, 그리고 H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몇 개가 되도록 하는, 여기 베타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뺀 것만큼 L에 있는 원소의 개수 뺀 것만큼으로 구성된 베타에서 L개만큼을 리플레이스하고 남은 게 H에 있는 벡터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L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H는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L하고 H 합집합이 L이나 마찬가지죠. 공집합을 합집합을 해봤자 L인데 그 녀석이 V를 스팬해요. 자, 그러면 L이라고 하는 집합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벡터 공간 V를 생성하죠. 따라서 L이 베이시스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A하고 B, 1번하고 2번이 하나는 제너레이팅 셋, 하나는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셋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리에서 살펴볼 내용은, 앞에서 finite generating set은 조금 더 줄여가지고 베이시스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은 그 원소의 개수가 베이시스에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각각은 작은데, 그럼 L에서부터 조금 키워서 숫자가 좀 모자란다면 키워서 베이시스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벡터 원감 V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하나 있으면 그 집합을 익스텐드해서 늘려서, 즉 추가적으로 벡터를 더 넣어서 베이시스를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럴듯하죠? 네. 자, 그 얘기를 봅시다. 자, 여기서도 리플레이스먼트 CRM을 사용을 하도록 하죠. 자, L. 자, 벡터 원감 V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앞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L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디멘전보다는 작을 텐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시어럼을 적용을 하면 조금 전과 같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H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H를 보면 H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같은 경우고, 지금은 뭐 그런 조건이 특별히 없는 경우니까,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n-m 이라고 이제 두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을 스몰 m이라고 이제 두겠어요. 스몰 m은 디멘전을 n이라고 할 때 n보다는 같거나 작은 거고요. 자, 그리고 L과 H를 합집합한 게 전체 벡터 공간을 생성해요. 스팬해요. 자,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죠. 자, 이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L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H에 있는 원소의 개수. 합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작을까? 오른쪽이 더 크겠죠. 교집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n이죠, 그죠? 여기 m, 여기 small n 마이너스 m, n 디멘전. 자, L하고 H의 합집합은 생성하니까 V를 지금 여기 A번에 의해서 생성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보다는 같거나 커요? 디멘전보다 같거나 크죠? 디멘전 n.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는 스몰 m보다는 같거나 크고 스몰 m보다는 같거나 작대요. 따라서 L하고 H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 집합은 생성을 하고 있고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같죠? 자, 그러면 이 A번에 의해서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제너레이팅을 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같으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L에서 H를 더 추가해서 베이시스가 되게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조금 이따 정리를 하긴 할 텐데 머릿속에 한번 잘 넣어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것과 관련된 그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좀 보죠. 자, 앞에서 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 2차식 3개로 구성된 집합이 2차 이하의 다항식 전체 벡터 공간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연습문 그 이그젬플에서 4절 이그젬플에서.
자, 그런데 지금 P2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은 얼마라고 지난 시간 온라인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뭐죠? P2 오브 R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이게 스탠다드 베이시스죠? 자, 베이시스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이 녀석의 차원은? 이 차원은 3차원. 자, 이 집합이 생성하면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차원의 수랑 동일하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콜로러의 첫 번째 사실에 의해서 이 베타가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상황. 자, 마찬가지로 4절에서 여기 있는 2x2 행렬 4개의 집합이 2x2 행렬 전체 벡터 공간을 생성한다 라는 얘기를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온 행렬들이에요. 자, 오른쪽 2x2 행렬들 전체 벡터 공간의 디멘전은 얼마죠? 4차원이죠. 그죠? m 곱하기 n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오른쪽은 4차원이고 여기 있는 것이 생성을 하는데 제너레이팅을 하는데 원소 개수가 4개니까 디멘전과 같으니까 이 녀석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입장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5절에서 여기 있는 4개의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인 적이 있어요. 그때 example하고 보면은 이제 여기 숫자들이 똑같아요. 벡터가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F4의 벡터들이죠.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데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 이게 디멘전이 4차원이죠, 얘가. 동일해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내용을 따르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같으면 베이시스가 된다. 뭐 R이라고 쓰긴 했는데. 자,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그 다항식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K가 0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자, 여기 있는 다항식이 모두 K가 0일 때부터 K가 N일 때까지니까 N 플러스 1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다항식들이 전부 다 디그리가 최대로 N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N 플러스 1개의 다항식들은 N차 이하의 다항식들 전체를 생각한 벡터 공간인 Pn 오브 F라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면서 자, 1.5절에서 이 n 플러스 1개의 다항식들이 서로 리니얼리 서로라기보다 아무튼 이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자, 원소 개수가 얼마죠? n 플러스 1개인데 자, 이 녀석의 디멘전 얼마라고 했죠? 좀 전에 n 플러스 1이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과 같기 때문에 얘가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시어렘 1.9에서 finite generating set을 이제 줄여서 베이시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는 과정은 약간 좀 계산이 좀 번거로운 그런 이제 그 방법이었는데 3장 4절에 가면은 generating set으로부터 베이시스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방법을 이용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콜로러리 세 번째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을 확장해서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을 확장해서 베이시스를 만드는
방법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은 3장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조금 전에 했던 콜로러리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자,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벡터 공간을 생성하면서 그 자체는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셋이라는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제너레이팅이라는 성질을 가지기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 부분은 이제 베이시스라고 쓴 거예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자. 자, V가 만일에 그 벡터 공간이 파이나이트 베이시스를 이제 하나라도 가지게 되면 V의 모든 베이시스는 원소가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리플레이스먼트 시어렘 1.10의 콜로러리로 앞에서 적었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동일한 그 값을 우리가 디멘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파이나이트 베이시스를 갖는 벡터 공간은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대부분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거기는 하지만 인피니트 디멘저널의 뭐 정의는 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과 제너레이팅 집합, 제너레이팅 셋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디멘전이 n이라고 한다면 V의 모든 베이시스는 원소의 개수가 정확히 n개다.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스몰 n보다는 같거나 작다. 그래서 no more than n 벡터예요. L의 원소의 개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원소의 개수가 n 이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로 쓴 거고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디멘전과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조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베이시스, 즉 제너레이팅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베이시스가 된다. 자, 그리고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에는 벡터를 더 추가해서 베이시스로 확장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자, 제너레이팅 셋의 원소의 개수 생각을 하는데 CRM 그 리플레이스먼트 CRM을 생각을 해보면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팅 셋의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작을 거예요. 자, 그때는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팅 셋만 생각했는데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긴 하지만 인피니트 즉 집합 자체는 무한 집합이면서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그런 집합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인피니트 제너레이팅 셋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보다는 크겠죠. 같거나. 그래서 제너레이팅 셋, 파이나이트든 인피니트든 상관없이 적어도 n개의 벡터는 포함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벡터들 중에서 그 우리가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팅 셋을 이제 베이시스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인피니트 제너레이팅 셋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해요.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인 경우에는. 자, 그 방법은 우리가 CRM 1.9를 증명을 할 때 약간은 좀 길게 설명했던 하나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다가 적용을 하면 돼요. 자, 물론 전제 조건은 V가 디멘전이 유한인,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인 벡터 공간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파이나이트 제너럴 그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에 인피니트 제너레이팅 셋이 있으면 이 셋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보면 그 프로세스는 이런 거였어요. 자, 공집합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서 S에 있는 벡터를 적당히 추가를 해서 원소가 하나인 집합을 생각을 하는데 이 녀석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되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다시 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되도록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프로세스가 무한히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한한 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을 텐데, 자, 지금 이거와 같은 것들은 SK라고 하는 이 집합들이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조건을 지금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SK의 원소의 개수는 K인 상황이죠. 따라서 이 프로세스가 무한히 반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V가 유한 차원인 경우에는, 자, 유한 차원인데 만일에 이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가 K인 그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K가 3이든 7이든 뭐 100이든 만이든. 그런데 V가 리니얼리 유한차 벡터 공간에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죠. 즉 모든 K에 대해서 이런 집합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n을 넘어가면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 프로세스가 유한한 스테이지에서 멈춰야 돼요. 유한한 스테이지에서 멈추게 되면 그 멈출 때 그 얻은 집합을 우리가 S 프라임이라고 그때 표기를 했는데 그 녀석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네, 그래서 파이나이트든 인피니시든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리듀스해서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디멘전과 관련해서 서브스페이스하고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V가 유한 차원이에요. 그리고 W가 서브스페이스라고 합시다. 자, V는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인데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 W는 차원이 어떻게 될까? 유한 차원일까? 아니면 무한 차원일까? 상식적으로 W도 유한 차원일 것 같죠? 이게 성립해요. 그리고 유한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W의 디멘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그 디멘전이 V의 디멘전보다는 같거나 작게 돼요. 자, 만일에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 V의 디멘전과 동일하다면, 서브스페이스인데 차원이 동일하다면 두 벡터 공간이 집합으로서 동일한 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자연스럽죠, 왠지라기보다. 네. 자,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칼 눌렀나?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유한천 벡터 공간이라는 사실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 있었죠.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죠. 자, CRM 1.11. 자, V가 유한천 벡터 공간이고 W가 서브스페이스일 때, 자,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프로세스는 제너레이팅 셋이 있으면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제너레이팅 셋을 W 자체로 생각을 해요. W의 지금 제너레이팅 셋을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 조금 전에 지웠는데 S0, S1, S2 이런 그런 집합들이,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들이 쭉 얻어져요. 자, 근데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은 V의 부분 집합이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V의 차원보다는 원소의 개수가 더 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하게 S로부터 진행을 할 때 유한번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그 V가 그 유한 차원이고 그 얻는 집합들이 V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될 텐데 유한번에 멈추게 될 텐데, 유한번에 멈추게 되면 그때 멈췄을 때의 집합을 S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 S 프라임이 W의 디멘전, 그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집합은 V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V의 차원보다 같거나 작아져야 되고, 이게 베이시스가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W의 디멘전과 동일해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W 입장에서는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유한 집합이면서 베이시스, W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W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부등식도 얻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W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면서 디멘전 같거나 작을 거예요. 자, 이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디멘전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 디멘전이 같으면 두 집합이 같을 수밖에. 자, 이 경우를 추가적으로 보면, 자, W라는 벡터 공간 서브스페이스에 베이시스가 있을 테니까 그 베이시스를 하나 잡겠어요. 자, 그거를 베타라고 두죠. 자, 베타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생성하는 집합이 W예요. 근데 어쨌거나 베타는 V의 부분 집합이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긴 하죠. 자, 지금 베이시스가 W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생성하는 거는 이제 W를 생성을 한다라는 것만 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 플러스. 자, 그런데 이제 베타는 V라는 벡터 공간 입장에서 V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베타는 V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면서 지금 디멘전이 어떻게 되죠? W랑 V랑 같으니까 베타의 원소의 개수가 W의 디멘전이 되는데, 저 가정에 의해서 V의 디멘전과 같죠? 자, 그 베타는 V의 1차 독립인 부분 집합이면서 원소의 개수가 V의 그 차원과 동일하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었어요? 베타가
V라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가정은 W의 베이시스였는데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제 V의 베이시스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베이시스니까 벡터 공간 V를 생성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베타는 W의 베이시스이기도 했으니까 이게 W랑 같기도 해요. 그러면 두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다. 네. 그 서브스페이스 이제 차원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example들 좀 볼 텐데요. F5라고 하는 그 성분이 5개인 그런 튜플들 전체에 모인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해서 그 녀석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 녀석에 이제 포함된 벡터들 중에서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벡터들을 다 모은 집합을 W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이 W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 집합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 확인할 때 3가지로 확인하면 된다고 연습 문제에서도 여러 번 연습을 해봤을 텐데 W 안에 0벡터가 들어가 있는지 즉 0벡터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W라는 이 벡터 그들의 모임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상수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서브스페이스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서브스페이스가 되면은 F5가 5차원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W는 마찬가지로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 될 거고 디멘전이 5차원보다는 같거나 작겠죠. 자, 근데 5차원을 갖다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W를 구성하는 벡터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5개의 성분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연립방정식이죠. 일종의 성분들이 이런 연립방정식을 만족해요. 자, 이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간단한 연립방정식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 처음 등장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녀석이 여기는 등장하지 않죠. 자, 두 번째 식에서 처음 등장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1이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배열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그랬었죠? 얘하고 얘를 생각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이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즉 A3, A4, A5를 임의로 내가 실수를 어사인을 하게 되고 어사인을 한다면 이 식에 의해서 즉 A1은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5로 정하고 A2는 마이너스 A4로 정하기만 하면 항상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A3 그래서 A1은 A3하고 A5를 아무렇게나 정하면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5로 A1을 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A2는 마이너스 A4를 그러니까 A4를 정한 다음에 마이너스 A4로 두면 되는 거고 A3, A4, A5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정하면 모든 게 다 만족을 하죠. 자, 이거를 A3가 있는 부분을 다
묶어내고요. A4가 있는 부분을 다 묶어내고요. A5가 있는 부분을 다 묶어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0, 0. 자, A4 있는 부분을 다 묶어내면 0, 마이너스 1, 0, 1, 0. A5 있는 부분 다 묶어내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없으니까 0, 여기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없고 이렇게 되겠어요. 즉 W를 구성하는 벡터들은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에다가 A3, A4, A5를 아무렇게나 정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더하면 다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된다기보다 이 벡터, 이 W의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꼴이 밑줄 친 세 개의 벡터의 상수를 곱해서 더한 거니까 밑줄 친 세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이죠. 즉, 이 세 개의 벡터들이 스팬하는 집합이 W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면 밑줄 친 세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의 벡터가 W를 생성하고 1차 독립이기 때문에 W의 베이시스가 돼요. 따라서 W의 차원은 이 베이시스에 있는 원소 개수인 3이 되는 거죠. 3이 5차원보다는 각거나 작은 걸 알 수가 있고요. example 18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n by n 정사각 행렬 중에서 대각선 성분만 0이 아닌 수 있는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그러한 행렬, 대각 행렬을 다 모아두면은 그게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하면은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2x2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이러한 형태를 다 모아둔 벡터 공간인데 자, 이러한 행렬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두 행렬의 1차 결합으로 다 표현이 가능한 거고 이 두 행렬은 확인해 보면 1차 독립이라는 걸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n by n인 경우에는 첫 번째 대각성분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 두 번째 대각성분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 이런 행렬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n개가 있겠어요. 그 n개가 결국 이 대각 행렬들의 벡터 공간을 생성을 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노테이션 생각해 보면 E11, E22, ENN 이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이런 행렬들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것이 베이시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차원이 n 차원이 되겠다. W 차원은. 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